24항입니다. 증인께서 아까 CCTV 보신 것처럼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젓고 무엇인가 좀 항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서명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고인이 서명을 요구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까? 아까 증인 그 주신 분의 대답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니 그 안에 남아 있었던 적어도 회의의 그 주재자 내지 좌장이 피고인이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인하고 가라고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그런 취지의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총리께서 그 사항을 주재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빨리 나가야 되는 것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재를 하고 있는 총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다. 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라항을 보겠습니다. 그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증인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53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국회에서 해제 의결 있은 후에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참석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재 국무총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무위원들 그 성함이 쭉 있고 O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무회의에 참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누가 참석했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OX 표시로 참석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거든요. 이거 혹시 이런 식의 국무회의록이 작성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그 증인께서는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있으면 사전에 국무회의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의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의견 내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서명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하실 뿐이지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는 곳에 증인께서 직접 서명을 하거나 한 적은 없으시죠? 뭐 제가 서명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나머지 정리된 것으로 보고 25항입니다. 증인께서 대통령실 퇴실해서 F4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은행회관 가셨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그 00시 50분경부터 01시 50분경까지는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진행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항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증인이 대접견실에서 28항입니다.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당시 계엄을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하신 이유. 뭐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상식적으로요. 두 번째는 제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에 대한민국의 계엄을 어떠한 이든 간에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29항입니다. 증인 당시에 이 계엄군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거나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체포할 걸 예상하시거나 해서 계엄을 반대하신 건 아니죠? 당시는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뭐 저희 세대가 과거에 계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슷한 생각을 저와 다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30항입니다. 증인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 막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은 없나요? 말씀은 지금 강하게 하셨거든요.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들어가셔도 대외 신인도가 문제가 되고 경제가 땅에 떨어집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저지하는 어떤 행동을 하신 건 없습니까? 뭐 아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저 나름대로 만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로는 부족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몸이라도 던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여쭤보면 지금 증인은 계엄에 그 당시에 반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고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어쨌든 보면 중간에 대통령이나 김영희 장관이 나가는 걸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검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면 몸으로라도 막았어야지 막지 못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당시 상황은 뭐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고 그래서 뭐 대통령을 만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뭐 전 국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그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 상황은 말로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몸이라도 던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근데, 한다는 말씀을 다시 예. 한번 드립니다. 그 당시는 워낙 시간이 짧은 시간에 대통령이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본인이 결정하고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럴 만한 경황이 없었던 것은 맞죠? 네, 하여튼 뭐 저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